자, 지금 그 처음 그 장광리그에서 보셨던 분들이 꽤 계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경기 규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림 낚시, 바닥 낚시만 됩니다. 바닥 낚시만 되고요. 바닥 낚시에 준하지 않는 기준은 저희가 다 감독관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게끔 하든지 수정이 안 되면은 경기에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오늘 자리 이동은 11칸 이동하겠습니다. 11칸 이동하는데요. 자, 1번이었던 분이 11칸 뒤로 12번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주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박수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노자를 만들어준 우리 이준열 프로한테 이게 뭘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일단 뭐 동교낚시터의 첫 이거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여러분들의 그 경기력에 다소나마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장광리그 예선부터 결승까지 지켜봤거든요.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전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5% 10% 부족합니다. 그럼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자꾸 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공을 쌓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교낚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선전 통과하셔도 자꾸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다 보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결승에서 뵙기를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뭐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발휘하시고 분투하셔서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동교리그 첫 회죠. 첫 회 리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이준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첫 대회로 동교리그, 북부리그가 첫 대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1회는 남부에서 장광낚시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2회는 다시 북부리그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북부와 남부를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리그는 동교낚시터에서 진행을 하고 동교낚시터에서 리그를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오늘도 역시 경원의 고문님이시죠. 박병기 선배님 옆에 앉아 계시고요. 현재 1호지, 2호지, 3호지 해서 약 40여 분이 리그를 방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가 지금 오늘 별로 좋지가 않아 가지고 오전에는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올해서부터는 리그를 10시 오전 10시 반서부터 1시 반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날씨는 예전 같지 않게 좀 많이 추운 편입니다. 저도 그래서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고 있는데요. 오늘 북부리그는 어떤지 또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선배님, 이 동교낚시터에서 리그하는 거는 장광하고는 또 다른 수심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좀 주의해서 낚시를 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와서 보니까 지금 이 샹붕어는 여기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큰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허리급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전에도 이인열 프로님 말씀하셨다시피 낚시터에 무덤이라고 그럴 정도로 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수심층이 저기 제방권하고 이쪽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바람이 이제 이렇게 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깊은 쪽보다는 조금 안고 하는 쪽에서 아마 조항이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CR이 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랜딩도
좀 신경을 써서 랜딩하는 스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그 장교 쪽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수심대가 이제 2m 후반에서 3m 정도 나오는 수심대라서 낚시 조항은 좀 좋지 않을까. 이쪽 라인이 이제 예전서부터는 1호지하고 2호지 사이가 이제 신봉사 라인이라 그래서 장님도 낚시를 해도 고기를 잡는다 해서 유명한 자리들이거든요. 오늘은 11자리 이동을 합니다. 오늘 11자리 이동을 하고요.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북부와 남부를 나눠서 리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월이고 5월 달로 넘어가는데 찌 같은 경우는 길이는 어느 정도를 쓰는 게 적당하고 부력은 어느 정도 쓰는 게 제일 적당할까요?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선수분들이 이렇게 낚시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이제 뭐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기다리는 현상을 많이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이제 바람을 이제 안고 하다 보면은 네. 찌는 밀려도 채비는 대려 앞으로 밀려나갑니다. 대려 반대쪽으로. 네네네. 그게 이제 그 교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교반작용이라는 게 찌는 밀려오지만은 바람을 안고 하다 보면은 네. 물은 하늘로 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돌아서 나가거든요. 네네.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채비 정렬을 위해서는 네. 기다리는 낚시할 때도 좀 세게 가야 되고 입질이 자주 들어온다 해도 세게 네. 가는 게 유리하겠죠. 네네. 밀림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항시 뭐 초행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부력치를 항시 다양하게 가지고 다녀요. 네. 38, 40, 42 정도. 384042요. 그래서 항시 채비함에 세팅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수시로 교환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준비해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뭐 바람도 안 불고 그래서 굳이 뭐 센 부력치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한 3840 정도 무난하지 않을까. 네네. 예. 그리고 제일 이제 그 오늘도 원래 경기 낚시를 하시지 않은 분들이 이제 경원 카페 회원들끼리 이렇게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저희가 지금 45분 경기하고 15분 동안 휴식 취하고 자리 이동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45분을 제일 많은 질문이 이 45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를 들자면 뭐 집어도 해야 되는데 45분 내내 집어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다른 분만 좋은 역할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제 경험담으로 이제 보면은 제가 원래 이제 1세대부터 이제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뒷사람 무서워가지고 사실 낚시를 안 한다 그러면 밥질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자기 자리에서 본인 자리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기법을 발휘해야 됩니다. 네. 뒷사람 생각하지 말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초기에 네. 한 4등분을 한다던가 네. 그러면 4분의 1 초기에는 밑밥을 살짝 깔아놓은 상태에서 뒷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낚시를 하게 됩니까? 네. 그래서 본인 자리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 최대한 발휘해서 부지런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네. 저는 안 나올 때도 보면은요. 기다리는 사람도 3마리 잡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아무리 템포 낚시 위주로 해서 부지런히 떨어도 3마리뿐이 못 잡아요. 네. 부지런히 해도 3마리고 기다려도 3마리다. 네. 이랬을 적엔 저는 템포 낚시 위주로 합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고기가 붙었을 적에는 네. 거기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그래요. 자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뒷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밥질하면은 안 되겠지. 이제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경험상으로 네. 이렇게 보면은 제 자리에서는 제가 있는 대로 최대한 밥질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족발을 이제 좀 예를 들어 마리수를 이제 보충해야지만이 네. 또 다음 자리 가서도 또 저는 뭐 자리 옮긴다고 해서 뭐 뒷사람 생각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입문자분들이나 아직 경기 낚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해석을 하면 초장기더라도 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좀 떡밥질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네. 본인 집어는 본인이 집어해서 잡아야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뒤따라오는 선수가 과연 뭐 내가 2구대 쓴다고 해서 그ram이 똑같은 2구대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더 짧은 데 필 수도 있고 더 긴 데 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뒷사람 관여 안 해도 네. 네, 관계 없을 것 같네요. 아, 네. 예.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짤대보다는 주로 이제 3위대를 많이 피시는데 오늘도 보니까 한 90% 정도가 3위대를 피셨는데 다 3위대를 하는데 나 혼자 28대나 29대를 하면 못 잡지 않겠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런 좀 손해가 날까요? 이를 다 3위대인데 혼자만 28대나 29대를 했을 때는요. 아,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3위대가 포인트 여기 뭐 이게 꼭이라는 거 포인트는 없거든요. 네네. 3위대를 폈으니까 앞 사람이 3위대를 폈으니까 나도 3위대를 펴야지. 네. 그런 거보다도 바람을 안고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을 안고 하고 해는 등지라고 이제 제가 교훈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긴 데보다도 바람을 안고 할 때 특히 이제 이 동교 같은 경우는 터져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네, 네.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시 붕어는 바람을 안고 하는 게 3위대 핀 거보다도 짧은 데 핀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3위대 폈다고 그래서 네. 결코 유리하진 않아요. 네. 예. 지금 한 15분 정도가 흘렀는데 제가 지금 저희 앉은 좌석 왼쪽으로만 각각 다른 분들이 랜딩을 하고 계십니다. 고기를 잡고 계신데요. 조금 더 지켜보고 2라운드 때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켜고 나머지 궁금한 점들 박병기 고모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리그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자, 축하드립니다. 아쿠아텍 새봉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흘러서 지금 3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특이한 현상, 기존의 리그를 하던 거하고 좀 특이한 현상은 일단 낚싯대가 3대가 부러졌습니다. 낚싯대가 3대가 부러지고 또 특이한 현상은 랜딩 중에 이제 이탈되는 경우죠. 랜딩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날씨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추운 상황입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추운 상황인데 1라운드보다는 2라운드가 좀 낮고 또 2라운드보다는 3라운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면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1, 2라운드를 좀 보니까 그 낚싯대도 부러졌고 예상대로 낚싯대들도 부러지는 현상들이 생겼고 또 랜딩을 또 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지금 제가 2라운드는 제가 계속 관전하면서 지켜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설 걸린다는 얘기는 깊게 못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은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이제 조항도 좀 살아나고 그러는데요. 예. 그 어제 그 여기 현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비바람 불고 이래도 입질이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아무데나 던져도 제 포인트 제자리 안 들어가도 뭐 입질이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비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의 어떤 그 움직임 때문에 고기도 그러니까 따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바람이 조금 더 불면 조항이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기온이 상당히 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해라도 뜨고 그러면은 고기가 좀 이 가까운 쪽으로 얕은 쪽으로 이게 붙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까지 해가 좀 덜 떠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낚싯대가 이제 부러지는 거는 제가 봤어요. 네. 이준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러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 낚시터의 무덤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간격은 좁고 고기 힘은 좋고 또 옆 사람의 피해를 안 주려다 보니까 그 랜딩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파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C탑의 두께도 이제 그 좀 흔히 뭐 역관탑이라고 하기도 하고 C탑도 굵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다른데 이렇게 입질이 좀 예민한 상황에선 C탑의 굵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C탑의 굵기는 좀 아무래도 굵으면 잘 보이잖아요. 훨씬 그렇죠. 잘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입질이 미약할 때는 C탑은 뭐 크게 나눴을 때 어느 뭐 굵은 게 나은 건지 뭐 얇은 게 나은 건지 어느 게 더 입질 받기가 좀 그 나을까요? 장단점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예민성을 이제 놓고 이제 보자면은요. 네, 찌는 예를 들어 가령 2m에다가 오린 소자를 하나 껴도 아 무겁다 하면서 내려가야 되고 네, 하나를 빼면은 아 가볍다고 이제 올라온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 그게 예민한 찌라고 부르는데 네, 찌탑이 굵으면은 오링 손자 가령 0.뭐 013짜리라든가 네, 그 오링을 껴도 표가 안 나요. 수소통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찌 맞춤을 해가면서 오링 하나를 이렇게 채워보잖아요. 네, 꼈는지 안 꼈는지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네. 그럼 과연 입질이 약할 때 네. 그게 표현이 되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죠. 찌탑이 굵으면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뭐 전자찌로 이제 그 전자찌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조금 이제 낚시 좀 하고 리그에 참여를 하고 이 선수들 보면 거의 다 전자찌는 이제 선호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네, 그분들은. 네, 네, 네. 둔함을 느끼니까 아무래도 찌탑은 가는수록 또 예민하고 네. 또 이런 경기 낚시에서는 또 예민한 찌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찌는 모르겠어요. 나이 좀 먹고 또 시력이 떨어지면 전자찌 쓰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그 떡밥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아쿠아텍 2로 어텍 2를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아쿠아텍 X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블루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떡밥의 종류를 떠나서 자 입질이 활발하지 않을 때 물성은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물성은 예를 들어서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딱딱하게 단단하다 그러면 이제 더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단단할수록 물 흡수를 좀 빨리 합니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단단한 떡밥이 물 속에 들어가는 흡수를 빨리 하니까 그만큼 잘 풀어지겠죠. 네. 대려 진밥을 썼을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풀림 현상이 좀 덜하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입질이 없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떡밥에다가 이제 구르텐 계열을 조금 혼합해서 믹싱을 해주면은 네네. 점성 유지가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 버리면 기다리는 시간에 조금 입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네네. 흔히들 이제 말씀하신 딱딱하게 개면 뭐 붕어 턱 나간다. 그 네. 정도로 먹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이제 잘 먹지 않지 않겠냐고. 그래서 묽게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입질이 좋을 적에는요. 네. 입질 좋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돌덩이처럼 딱딱해도 먹어요. 네.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느나 컨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집어넣으면 나온다, 집어넣으면 나온다, 넣으면 나온다 해서 느나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 근래에는 느나 쪽은 뭐 이렇게 저도 뭐 그런 입질은 폭발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지만은요. 네.
항상 우리가 향부고는 구리템보다도 어분이 좀 빠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분을 우리가 느낌이 좋을 때가 있어요. 네. 카스테라 마냥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울 때 감촉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아무튼 그때가 입질이 제일 잘 받는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리고 지금같이 바람이 안 불고 너무 이렇게 소강상사 때는 기다리는 낚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이때는 찌에 부력제도 좀 세게 가질 뿐더러 네. 미끼도 점성 있게 네. 구르텐으로 조금 코팅해서 네. 미끼를 어분을 좀 이탈 방지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네.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듭니다. 떡밥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떡밥을 지금 보면 큰 밤알 크기만큼으로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콩알 낚시 흔히 말해서 콩알 낚시에서 액기손톱만하게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 자비터 1박 2일 낚시가 아닌 이 경기 낚시를 할 때 떡밥의 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경기 낚시에서는 평소에 북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낚시는 집어를 많이 할수록 조과는 보장이 돼요. 네네. 근데 경기 낚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네. 쪼개서 자주 들어가는 게 입질을 받기가 더 쉽거든요. 조금씩 자주. 자주요. 네네네네. 그게 효과를 더 많이 보죠.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밥을 크게 달면은요. 네. 밥은 앞쪽에 떨구고 예를 들어서 사냥용 미끼를 많이 벗어나게 돼요. 네. 집어 쪽으로. 밥이 미끼를 크게 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요. 네. 그 앞쪽에 보통 목수가 한 목 정도가 잠겨요. 네. 한 목 정도가 잠기면은 한 목이면은 물속에서 사각 지점이 보통 30에서 40이 벌어집니다. 이 수심에서는요. 네네. 3m 수심에서는 분명히 목수가 한 메디가 잠기면은 물속에서는 한 메디 정도 이렇게 편차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목수가 한 목이 잠긴다 그러면 물속에서 30, 40, 그 사각의 각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30, 40 정도는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크기에 따라서요. 네네. 그러면은 미끼를 크게 달고 집어는 앞쪽에다 시키면서 내가 잡고자 하는 바늘에 달린 밥은 한참 벗어난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럼 대략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크게 들어갈 때는 찌 앞쪽에다가 크게 이제 그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더 간접 집어를 시킨 다음에 네. 적게 해서 자주 들어가는 게 효과를 많이 볼 좋게 수 해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번에 크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해서 자주자주 템포 개념으로 던지는 게 낫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네. 네. 이런 점들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경기 낚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다음에 리그 때는 참고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찌와 떡밥에 대해서 박병기 고문님께 한번 여쭤봤고요. 나중에 또 시상대에서는 경기 결과가 어떤지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말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예상했던 대로 낚싯대 오늘 4대 불어줬어요. 4대 불어줬고 채비 팅도 좀 많았고요. 그쵸? 근데 조항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유독 많이 바람도 많고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조항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다음 경기에는 이거를 참고적으로 하셔서 내가 원줄은 어느 정도 해야겠다, 찌는 어떻게 해야겠다, 미끼 운영은 어떻게 해야겠다, 낚싯대 운영은 어떻게 해야겠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체적으로 경원에서 축제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안 하고 러프하게 했기 때문에 좀 이 자리가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 나 오늘 꽝 쳤다. 다 나오세요. 스위베린지 그런지 다 나오세요. 나 오늘 꽝 쳤다. 힘내시라고 저희가 나눠드렸고요. 1, 2, 3등 항상 하듯이 1, 2, 3등은 후라운드 승입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이 5마리면 3라운드에서 많이 잡은 사람이 라운드에 올라가게끔 우선순위를 둡니다. 후라운드 승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 1, 2, 3등 하기 전에 나는 65세 이상이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경기를 왔다. 65세 이상 다 나와주세요. 먼 걸음 하신 분 65세 이상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는 65세 이상이다 나와주세요. 자, 다음은 나는 미성년자다. 나는 아직 만 20살이 안 됐다. 나와주세요. 자, 나 오늘 낚싯대 부러졌다. 낚싯대 부러졌다. 나오세요. 낚싯대 부러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낚싯대 부러져서 부품 가는데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떡밥값이라도 아끼시라고 드렸습니다. 자, 나는 여성조사다. 우리나라 낚시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여성조사다.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번호를 불러드리면 제가 동교에서 잘 먹히는 아쿠아텍 2하고 신상이죠. 아직 입점이 다 안 된 데들도 있어요. 신상 오레오 글루텐 한 봉씩을 드릴 거예요. 이거 6,500원이더라고요. 아쿠아텍 2가 얼마예요? 5,000원인가요? 예, 5,000원짜리 한 봉. 이거 한 봉 드리는데 이거는 경원에서 나오는 전 글루텐 중에서 점성이 가장 강한 겁니다. 가장 강한 게 특징 중에 하나고 유일하게 혈분이 들어갔어요. 혈분. 저희가 선지해장국 먹잖아요. 고단백 때문에 선지해장국 먹듯이 붕어도 고단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혈분을 최초로 넣습니다. 혈분을 글루텐의 고단백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인성과 먹이 흡취력을 강화하기 주기 위해서 혈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이런 과자 냄새가 나게끔 역한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해서 달달한 향붕어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냄새를 유혹할 수 있게끔 뜯어보시면 달달한 냄새가 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유료토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영상을 곧 찍을 겁니다. 그래서 90에서 100 또는 110까지 사용하는데 이렇게 혈분을 액체를 고체화해서 플레이트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우리 AFC 카페 회원분들 써보실 수 있게끔 제가 번호표를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써보시면 제가 지금 3주째 테스트하고 있는데 먹힙니다. 유료토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점성이 가장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낚시터에서 잡아줄 때 저희는 마법가루를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 수질 오염을 방해하는 마법가루 안 쓰기 때문에 그 잡아줄 때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잡아주는 거 플러스 어분 계열이 있기 때문에 효과까지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품으로 쓰실 때는 약간 묽게해서 마무리 작업할 때 그럼 오늘같이 꼬물꼬물 고기는 들어왔는데 찌올림이 약해 이럴 때 찌올림. 그래서 제가 이걸 영상으로 찍을 겁니다. 직접 이걸로 낚시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용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번호표를 부르기 시작하겠습니다. 데모를 랜딩 하시다가 아깝게 비늘만 건지신 한 분 계시죠? 비늘 영상 잡히신 분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이 아쿠아텍 세봉 약속드렸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서로 등을 마주치고 자, 가위바위보. 네, 됐습니다. 자, 사이좋게 등을 대시고 자,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지금 같은 거 내고 계세요. 가위바위보. 자, 3등이고 4등이고 4등 상품 받아가세요. 상품 받아가세요. 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2등은 땡큐님. 땡큐님. 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1등은 모둔채비님 5마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1등, 2등, 3등 수상하시는 분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뭐 내가 채비 자랑을 하고 싶다, 채비 얘기하셔도 되고,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 여보 사랑해 하셔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대신 1등이 제일 많이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등, 그 다음에 3등, 요 순서대로. 3등이 너무 많이 말하시면은 이게 편집이 어려워서 순서를 조금씩 해서 1등이 제일 많이 말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유일하게 홍일점으로 오신 여성조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이번에 그 리그 처음 참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오늘 미끼는 어떤 거 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 미끼요? 미끼는 저희 신랑님이 타줘가지고. 네. 신랑님도 나와주세요. 신랑님. 미끼 어떻게 얘기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 아쿠아 블루 단품에다가 화이트를 좀 코팅해가지고 네. 이제 점성력 좀 높여갖고 이제 콩알 낚시를 했고요. 예. 한 가지는 아쿠아텍 2 네. 그리고 아쿠아텍 X 네. 그리고 김반 하나 블랙 하나 네 가지를 하고 한 컵씩 한 다음에 물 4컵 넣은 다음에요. 네. 거기는 이제 오징어 글루텐 한 반 컵 정도 섞어갖고 코팅했었습니다. 1라운드서부터 3라운드까지 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네네. 제가 보니까 제가 못 봤는지 모르는데 3라운드 때 랜딩 하시는 거 봤는데 맞았나요? 네. 네. 아, 네. 1, 2라운드 때는 반응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네. 헛방이 좀 나더라고요. 헛방이 좀 났었어요. 신랑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네네. 네. 다음에 꼭 좋은 성과 부부 조사해 갖고 1, 2등 되길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3등서부터 인터뷰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그다음에 떡밥은 어떻게 했는지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쿠아 2로 해갖고 찜버거 집어용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저 아까 점수 높다 하는 거 저거. 알파글루텐, 예예예. 그거로 오레오. 네. 먹이용을 이어갖고 그래 아, 잡았습니다. 오레오로 단품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코팅하신 건가요? 그냥 단품으로. 단품으로 사용하신. 예. 예, 좋은 성과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등 먹이 얘기해 주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아쿠아텍 2하고 향보하고 323 썼습니다. 네. 미끼는 저 아쿠아텍 단품 쓰고요. 아, 먹이용은 아쿠아텍 2 단품으로 사용하셨고요. 예. 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했을 때 어느 때가 제일 반응이 좋았었나요? 3라운드. 3라운드요. 예상대로 3라운드가 예. 제일 좋았었군요. 뭐 여보 사랑해 뭐 이런 말씀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 건 안 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1등 이제 하고 싶으신 말 다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섞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시 현상이 일어나면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단품으로 조금씩 섞어서 테스트를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터치가 들어오는 그 종류로 선택을 먼저 하고요. 로드 2구 때 썼고요. 제가 남부리그 3등 했거든요. 그때 채비하고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땐 38지에 08 편달 물렸었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불고 또 수심이 좀 깊어서 사이에 1, 2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겁게 운영을 했고요. 마찬가지 남부리그 때 썼던 것처럼 박병인 선생님 귀작지하고 박병인 선생님 편대 운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 주시고요. 사진 일단 라운드 그 수상자들 사진에서 고모님하고 성훈이 사진 한번 찍고, 자, 하나, 둘, 셋. 자,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